이제 언론이 태세를 좀 바꿨나 봅니다. 2024년에 집값이 내려갈 게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폭등이나 폭락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집값이 내려가기를 원하고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시장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시장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수요와 공급자들이 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금리가 혹은 대출 여부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집값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아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한 명으로서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정이 받을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낼 때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간다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최근에는 교보증권, 뭐 여러 가지 곳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전망을 많이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바는 2024년, 5년, 6년, 7년, 8년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먼저 가지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참혹해질 겁니다. 더 이제 암담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 그게 뭐 주택 임차권 등기가 뭐 5만 건이다 6만 건이다 뭐 이 얘기, 그리고 경매 물량이 폭증한다는 얘기,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얘기,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신호가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빡빡하고 참혹하고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집값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야 될지가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그걸 뭐 원하고 안 원하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른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지랄 발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쇼크입니다.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사기치는데 부정부패와 폐악질이 너무 심했죠. 한두 군데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기득권 세력들의 대사기극이었어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그 사기를 방치하고 판을 깔아줬고요.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뭡니까? 뭐 주택보증공사에 보증해주고 뭐 핀셋 규정이니 지랄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규제 안 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줬고 뭐 그런 것들이 지난 부동산 가격 폭등 개막장 시장을 만든 이제 원흉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내려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치밀하게 짜여진 사기극이었습니다. 숙련되고 연습되었던 겁니다. 대충 한두 명의 쪼무레기들이 벌린 일이 아닙니다. 족벌과 재벌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지갑을 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억누르려고 만든 거대한 음모 작업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내야 되는데 맨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게 언론들이 계속 가짜 전문가를 앞세워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들었다 놨다? 너 지금 이 판에 너만 소외되고 있는 거 알지? 너 벼락거지 된다? 야, 남들은 누구누구는 아파트 분양만 받아가지고 7억을 벌었대. 너 뭐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현금 7억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 받으면 7억의 아파트 분양 받으면 주변 시세가 14억이라서 너 7억 버는 셈이야. 이런 얘기에 미치는 거죠. 저기 아파트 분양 받으면 아파트 가격이 7억인데 5억인데 주변 시세가 12억이래. 개포동에 아파트 15억인데 분양받으면 저기 30억이란다.
야, 저거 분양만 받으면 15억이 그냥 생기는 거야. 이런 개소리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었죠. 그게 그들이 만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던 겁니다. 못 모르는 서민들이 호구처럼 끌려가가지고 그냥 다 뺏겨먹는 짓을 당하는 거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겨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겨울잠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우리를 언제든지 위협하고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아무 책임 없이 막 찌꺼리는 저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런 별스러운 몇 마디 말에 우리는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년에 주택가격이 2%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2% 상승할 것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상승세는 어렵다라고 봤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그러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 2%로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부동산 1사는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릴 거라고 전망했다고 하고 뭔 소리입니까 이거. 그리고 한국은행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상승할 때는 이 영향 때문에 하락할 때는 이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려갈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뇌물, 투입꾼들을 통한 이 개박장치 이런 얘기들요. 네이버 스터디 가봐라.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가봐라.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아파트값 폭장 조정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아파트값 폭락한다는 글 몇 개만 올려도 이제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비방하고 난리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집 살 의욕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되고 천천히 하락한 중이다. 라는 이제 얘기들이 댓글로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댓글이 좀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새 저희 한동훈 이 새끼 이거 막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이렇게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한동훈이가 울든지 지랄을 하든지 신의씨 범죄 저질러 놓고 지 핸드폰 포렌식 그 비번 안 알려줘가지고 그래놓은 드론 쓰레기 같은 놈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가 빨아주니까는 계속 이제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개 시끄리, 개 잡소리 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싸움박지만 했던 저놈이 대단하다고요. 어쩌면 이놈이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당을 괴멸시키는 엑스맨입니다. 윤석열이하고 같이. 우스갯소리로 문재인이 파견시킨 엑스맨. 윤석열, 한동훈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이래저래 집값이 올라야 건설사 살고 중소기업, 은행 살고 주변 상가 살고 한다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집값이 점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내년에 금리 3번 내리고 집값이 오른다 이러는데 참 두고 보자고요. 앞으로 어떨지.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